오늘 제목은 당신의 리크루팅 실력은 하수인가 고수인가 거창하죠.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리크루팅 실력에서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제가 어제 오기 전에 요 앞에 거는 어제 정리를 한 건데, 우리 리더들이 리크루팅에 관련한 어록들을 어떻게 남겼는가를 제가 어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리크루팅에 관한 먼저 공감대가 중요하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노트에 적어놓은 걸, 리더들이 강의한 것들을, 그걸 어제 잠깐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수십 번 수백 번 친해져라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명단 작성 후에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내 일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이다. 우리들의 큰 실수는 다단계적 용어를 많이 쓴다. 일반 소비자들, 우리는 늘 쓰는 얘기지만 다단계적 용어를 너무 많이 쓴다. 소비자들한테 가서. 애터미 사업은 설득 사업 중에 설득 사업이다. 사람은 3번 만나면 나름 잊지 않는다. 6번 만나면 나를 이해한다. 9번 만나면 아는 척한다. 만남이 시작이고 함께하는 것이 발전이고 같이 하는 것이 성공이다. 고기가 모이는 이유는 먹이가 있으니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것은 돈이 있기 때문이다. 제일 어려운 게 초대인데 제일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도 초대이다. 본인이 꿈과 결단이 없이 다른 사람을 리크루팅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볼까 하는 얄팍한 생각이다. 하루에 10명의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희생이 필요하다. 더 있는데 요 면이 적어가지고 여기서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동안 우리 어록 나갔던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제가 어젯밤에 고른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리크루팅에 관련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리크루팅이란 뭔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해당 업무의 적임자를 뽑는 게 리크루팅이랍니다. 해당 업무에. 그런데 보니까 헤드헌팅이 있더라고요. 헤드헌팅은 이미 검증된 사람을 뽑는 것, 스카우트 해오는 게 헤드헌팅이고, 리크루팅은 잠재력만을 가진 인력을 뽑는 걸 리크루팅이라고 한다고. 그럼 우리가 리크루팅 하는데 잠재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비자 리크루팅이라고 요거는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소비자 리크루팅은 어떤 사람을 해야 될까? 스스로 구매할 사람을 찾는 게 소비자 리크루팅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사업자 리크루팅은 또 생각을 해봐요. 어떤 게 사업자 리크루팅? 나를 복제시킬 사람을 찾는 게 사업자 리크루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리크루팅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게냐? 우리가 원컨택이라 그러죠. 장점은 본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쉽게 등록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명단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콜드 컨택은 장점은 명단이 무한되어 있지만 단점은 초보자가 쉽지 않죠. 콜드 컨택은 나가서 한다는 게 상가털이라 그러죠.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건 제가 적었습니다. 새로운 신조어예요. 유인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입니까? 나무 재산을 착취하는 쓰레기가 하는 짓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근데 장점이 있어요. 배가 불러요. 왜? 욕을 먹어서. 우습죠?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배탈이 나요. 소화를 못 시켜. 그런데 요즘은 그 쓰레기를 집합하는 난지도도 있더라고요. 웃자고 한마디 한 겁니다. 다 이해하시죠? 네. 리크루팅 진행 과정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5단계라 그러는데, 사전에 호감을 갖게, 우리가 설명을 하기 전에 호감을 갖게 하라. 무슨 소리냐면은, 보통 우리가 리크루팅을 나갈 때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파트너를 따라서 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파트너가 스폰서 자랑을 많이를 해줘야 돼. 스폰서 자랑을. 그래서 그 들을 사람이 스폰서한테 호감을 갖게 얘기를 해줘. 먼저 마음을 여는 작업을 해줘야
이게 사전호감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정보파악은 기본이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 폼 및 상대방 심리 상태인데, 폼은 다 아시죠? 우리가 리크루팅 해가지고 할 때 폼, 패밀리, 가족이라든가 가족의 친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다음에 어피케이션, 직장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R, 레크레이션, 취미라든가, 예? 이런 걸, 그 다음에 M, 메시지라든가 머니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대방의 정보를 다 알아들을 필요가 있는 거거든. 이게 폼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의 심리 상태나 고민까지도 내가 알았을 때 이걸 정보 파악이고, 그 다음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첫 미팅 시 짧은 시간에 마음을 열고, 맨 처음에 그 사람을 얘기를 해가지고 들을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게끔 그 사람 말을 들어줘가지고, 이제는 내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그 사람 마음을 들어줘가지고 마음을 열고, 공감 형성, 질문을 통한 공감대 형성. 우리가 그 사람하고 내하고 네 편, 내 편이 돼. 편하게. 가제는 개편이잖아요. 뭐 요즘 얘기하죠. 군대 얘기라든가 해병대 얘기라든가, 남자들 같으면, 여자들 같으면은 시어머니 흉을 본다든가, 이걸 해가지고 공감대 형성을 하는 거죠. 이런 공감 형성, 그 다음에 관심대화, 관심에 맞는 리크루팅. 그 사람의 가슴 아픈 일, 시어머니 같으면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은 얘기를 어루만져 주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관심적인 대화를 이끌어가가지고 먼저 마음을 여는 상황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리크루팅 진행 과정의 5단계라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한 거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리크루팅 전제 조건은 뭐냐? 리크루팅을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부터 갖춰라. 리크루팅을 어디 가기 전에 회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애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죠? 네. 예. 진짜 성공할 자신이 있는가? 있습니까? 네. 제품 애용과 제품 설명이 가능합니까? 네. 완벽한 사업 설명이 가능합니까? 근데 왜 대답이 시원찮아, 여기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업 설명은 2시간짜리가 아니더라도 30분짜리라도 완전히 해야, 내가 언제 파트너를 따라가서 내가 해야 될지 몰라요. 오늘 점심시간 후에 바로 나갈지도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타사와 비교 설명이 가능한가? 원래 뭐 이걸 일부러 핍박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성공할 때까지 함께 할 수 있겠는가? 파트너와 있겠습니까? 명단 작성 및 분류를 하였는가? 네. 하셨어요? 네. 근데 대답이 시원찮은데? 했습니다. 호일러 법칙을 아는가? 네. 호일러 법칙 아시죠? 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최소한 이 정도는 내가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현장에 나가다 보면 언제 어느 분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몰라. 내가 무장이 안 돼 있으면 거기서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100% 완벽하다, 내가 강사를 써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무장이 된 상태에서 현장에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리크루팅의 전제 조건 2. 리서치가 답이다. 1단계 리서치. 저는 이제 우리 센터에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강의를 할 적에도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처음 명단 작성의 기초가 잘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학력이 겹치는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하라 그럽니다.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 바쁘게 산 사람, 인품이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핑계를 안 대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경청을 잘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성취감 있는 사람, 돈을 본 사람, 돈을 벌어본 사람, 한 사람 이런 걸 다 갖춘 사람은 없겠죠. 이 중에서 단 몇 가지라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리크루팅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우리가 쉬운 사람, 내가 가서 만만하게 쉬운 사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그냥 주위 많은 사람들한테 그동안 살았던 걸로 해가지고 회원은 많이 달았어요. 뭐냐고 물으면은 그냥 니한테 손해될 게 안 끼치니까 그냥 보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회원을 많이 달았는데 그게 제 실수였거든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게 우리가 물론 명단 작성을 해가지고 리서치를 하다 보면은 내하고 가까운 단계에 따라 가지고 A급, B급, C급으로 구분이 됩니다만은 대부분 C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들하고는 친하기가. 이렇게 난 사람들은 좀 우리하고 덜 가깝잖아. 이래 보면은 있기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런 사람들을 1단계 리서치라고 저는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2단계 리서치는 뭐냐? 선별된 사람 중에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묶음을 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패밀리, 가정, 나이, 자녀, 성격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각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직업이라든가 그 사람의 회사가 다니는 회사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레크레이션, 취미라든가 여가, 동호회, 리더십 이런 부분에 그 사람들을 파악을 하고 머니나 메시지, 돈, 메시지, 경제력은 어떤가 그 다음에 기타 사항에 거리는 어떻고 내가 가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인가 종교주는 고향은 승용차는 있어서 기동력은 있는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저는 이걸 2단계 리서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이게 3단계 리서치인데 이런 기본적인 시장 조사가 된 사람들 중에서 그 개인 한 사람의 가장 힘든 부분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중에도 가서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은 나름대로 힘든 부분이 있어. 그 사람이. 그다고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화나는 부분이 있고 가장 부러운 게 있어.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의 관심사를 터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리서치의 3단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쉽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알 때까지 친해지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어차피 알 때까지 친해지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좀 어렵죠. 근데 저도 배우는 중이고 공부하는 중이고 전에부터 했던 거고 제가 늘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얘기하고 알려주고 같이 공부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정리를 요래 해봤습니다. 그러면 리크루팅에 있어서 하수는 어떻게 하느냐? 하수는 명단 작성을 하라 그러면 명단 작성은 해요. 하수도. 근데 어떻게 하냐? 사업할 만한 사람만 골라서 적어요. 사업할 만한 사람만. 그 다음에 우리가 명단 작성을 하면 처음서부터 저는 철저하게 좌우 구분을 시킵니다. 좌우 구분을. 그러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해놓으면은 같은 인맥의 사람들이 좌측에 갔다 우측에 갔다 좌측에 갔다 우측에 갔다 정신이 없어. 이게 처음에는 모르는데 진짜 사업을 들어가서 깊게 들어가다 보면 반드시 크레임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구분을 그 보통 좌우 구분을 하지 않으면은 한쪽만 하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처음 사업을 하다 보면은 한쪽만 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끝까지 해주지 않고 내 인맥을 한쪽에다 다 몰아놨는데 나중에 이쪽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없어. 결국 파트너 사업을 망치는 게 좌우 구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좌우 구분이 해야 되는데 없어. 두리뭉실.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리서치가 없어. 그냥 리서치가 없으니까 내하고 친밀도에서 A, B, C 등급은 당연하게 없는 거예요. 명단과 관계없이 명단을 하라 그러니까 명단 놔두고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대로 여기 찾아갔다 저기 찾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많이 하죠. 처음 파트너들 나오면은. 그 다음에 어쩌다 한번 스폰서하고 같이 따라가면 스폰서 옆에 놔두고 자기가 설명을 다 해. 그러다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상처받고 힘이 빠져가지고 코가 석자는 빠지는 게 하수들이 하는 리크루팅 방법이에요. 그러면 중수는 어떻게 하느냐? 명단을 이제 분류를 해요. 명단을 분류를 하는데
소비할 만한 사람이면 다 적어. 아까 하수는 사업할 사람만 골라 적었고, 중수가 쯤 되면은 소비할 만한 사람을 다 적어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좌우 구분도 해. 리서치를 해요. 아까 했던 1단계 리서치.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 성취감을 맛본 사람, 돈을 벌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리서치 정도까지는 해. 그리고 대충 A급, B급, C급까지도 해. 그리고 친밀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A급, B급, C급, 그게 사람을 등한한 게 아니고 내하고 친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친한 관계를 A급, B급, C급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A, B, C가 아닙니다. 저하고 가깝고 덜 가깝고 덜 가깝고 이런. 그런데 C급은 카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전화라든가 해가지고 가까이 지내는, 보통 C급은 보면은 알기는 잘 알아. 잘 아는 게 아니라 내 핸드폰 속에 명단은 있는데 무슨 모임에서 만나기는 만나는데 그렇게 내하고 친하지는 않고 그냥 아울러 가지고 볼 때는 보는 정도가 C급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나를 인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깊은 관심 속에 가야 돼. 무슨 모임이 있다면은 일부러라도 그 사람 앞에 가 가지고 인사를 청한다든가 꾸준한 이런 관계 개선을 가져야 되고, 평상시에도 안 하던 문자라도 한번 주고, 명절 때도 그냥 어떤 문자를 보내냐 하면은, 보통 왜 어디 보면은 이모티콘 같은 것들이 명절 때 많이 나를, 그러지 말고 진짜 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관계 개선을 1년, 2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C급을 B급을 만들고 B급을 A급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마지 못해서라도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 친밀도를 위한 것은 간혹 홀로 법칙을 써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하는 애터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중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여기 요 정도까지는, 왜냐하면은 다 해. 그러면 호일러 법칙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A, B, C가 있잖아. 파트너한테 파트너의 모든 걸 내 스폰서님한테 알려주고, 그 파트너한테는 스폰서를 자랑을 하고, 스폰서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스폰서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 자리를, 그게 원래 법칙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아는 사람을 내가 얘기한다면은 잘 안 들으니까 다른 사람을 모시고 제3자를 모시고 가는데, 잘 아는 스폰서님을 모시고 가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리크루팅에. 간혹 홀러 법칙을 쓴다. 이게 중수가 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고수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명단을 가공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가공한다. 중수는 명단을 분류를 했으면 고수는 명단을 가공을 한다. 우리가 했던 1차 명단 중에서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 뽑아서 2차 명단으로 함축을 하는 거예요. 명단을. 리서치에 집중한 2단계 리서치를 넘어가죠. 2단계 리서치. 아까 얘기했던 폼이라든가 그 사소. 보통 3회 4회.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대한 질문을 하고,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를, 거기서 나온 질문들이라든가 리서치에 나왔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게, 이런 작업이 먼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하죠. 모든 게. 그리고 이심전심이 돼야 내 말을 들어준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스토리텔링 기법을 써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고수부터는. 그게 얘기를 할 때 스토리텔링을 하지만 자기 얘기를 해나가면서 애터미라든가 애터미가 이 사회적으로 증거에 대한 것들도 섞어가지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가면은 강력한 임팩트도 해요, 고수는. 이런 게 리크루팅의 고수가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이 말라서 그렇다면은 리크루팅의 초고수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는, 리크루팅의 50%는 시장 조사예요. 사전 조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시장 조사를 하는데 보통 보게 되면은
그냥 자기 아는 사람 관계되는 거 몇 가지를 하는 게 시장 조사가 아니라 우리가 명단 작성을 해가지고 그 명단을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적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3개월 안에 뭐 다 하라 근데 그게 3개월 안에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아는 사람 몇 명이 되는 거지 내하고 잘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가 가서 얘기하기에 부담스러운 사람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관계 개선을 하고 리서치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런 사람들이 2년, 3년을 관리를 해줘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조직을 내려가다가 보면은 내 성장점이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회원이 안 달리고 머무는 단계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때 하는 방법은 방법이 없어요. 내가 새로운 피를 수혈시켜서 밑에다 해놓고 내가 키우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성장점이 내려가는데 아마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한 달, 2달 됐는데도 새로운 신규 회원들이 달리지 않고 머무는 경우가 있어. 이래 보면은. 그러면은 그 줄은 지금 정체 상태가 되어오고 지금 서서히 썩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긴급하게 내 인맥이라도 그다 집어여가지고 수혈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직이 살아내는. 이 2년, 3년씩 리서치를 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단은 항상 명단 작성을 할지만은 명단 작성해가지고 처음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잖아요. 그 사람 명단을. 그런 사람들을 관리시켜가지고 적재적소에 그런 사람들을 섞어서 들어갔을 때 그 조직이 살아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리크루팅의 50%는 시장조사다. 리서치에 목숨을 건다. 3단계 리서치를 해, 초고수는. 그게 뭐냐면은 1단계 리서치와 2단계 리서치는 보통 하는데 3단계 리서치는 그 사람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명단을 가공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아픈 곳. 그 사람이 화나는 것. 그 사람이 부러운 것. 요즘에 이래 보니까 저 강의를 할 때, 오토 판매사 강의를 할 때 보니까 박용화 로얄께서 관심사를 터치를 하라고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한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고 유튜브에도 있어요. 그분 강의가 좋은데 그게 그 사람의 관심사를 터치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리서치에서 3단계 리서치 이런 것들을 파악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본인 스토리텔링을 상대방 입장에서 대화한다. 그 사람이 내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죠? 내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 입장을 돌려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고 여기 갔을 적에는 초고수는 성과 악 이런 구도로 얘기를 해요. 좋고 나쁨의 구도로. 그 다음에 시간의 촉박성. 당신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이런 얘기가 들어가고 상대방과 초공감을 해요. 공감도 그냥 일반 공감이 아니고 공감하는 단계가 엄청난 공감들을 많이 자연스러운 감탄사를 사용한다. 대화 중이라든가 제품 설명을 할 때 감탄사를 연발로 해가지고 같이 해.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걸 많이 봐요. 원래 제가 저 홈쇼핑을 안 하는 사람이라서 홈쇼핑 채널을 안 보는데 홈쇼핑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 있죠. 감탄사 잘해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감탄사를 하는가를 제가 지금 일부러 틀어놓고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말을 들어요. 제가 요즘에. 옆에 있는 사람 또 한 사람 얘기하면은 옆에서 뭐 먹던 사람들 입었던 사람들 좋다고 난리를 치고 하잖아. 그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건데 우린 그걸 안 했어. 이런 부분들을 전 요즘 일부러 봅니다. 그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부터. 그러니까 너무 내 자신이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지만은 너무 모르고 했다. 그냥 덤벙대고 그냥 내만 좋으니까 니도 같이 하자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접근을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이 감탄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감탄사가. 크로징은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도록. 지금 안 했을 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따져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요즘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 아니 지금은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손자들이 할아버지는 애터미 사업 안 하고 뭐 했냐고 따지잖아.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
그런 얘기가 이런 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시기적절하게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걸 강사님 앞에 있고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래 앞에 가지고 서로 이제 이래 대화를 이래 쭉 하다 보면은 그 부분을 자꾸 빠뜨려. 그러면 강사가 그걸 찍어주고 이래 해. 찍어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잘 안 되지만 지금 배우려고 노력을 해. TV 홈쇼핑 틀어놔놓고 감탄사 쓰는 법도 배우고, 내가 말할 때 좀 더 부드럽게 하려고도 노력하고 공부를 하면서 내 스스로 배워나가는 게. 그런데 그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초고수가 되면은 이런 것들이 하는데, 지금 처음에 저희가 12주 코스로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5주 정도까지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김우중 국장도 있고 서근영 팀장 다 있는데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웠어. 근데 6주, 7주가 가니까 지금은 이제 적응이 되더라고, 그 사람들이 이래 보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지금 여기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걸로. 요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품 전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접촉 상품을 우선적으로, 이건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늘 옛날에도 말씀드렸던 접촉 상품은 가벼운 거, 많은 전후의 상품으로 해서 쉽게 느낄 수 있는 거. 건강식품은 사실 우리가 잘 못 느끼잖아요. 그걸 먹었다 그래가지고. 치약이라든가 칫솔이라든가 에담이라든가 샴푸라든가 폼이라든가 이런 것들, 바디 클렌저라든가 바디 로션 같은 거. 저 바디 로션을 얘기를 하니까 툭박스럽게 생겨가지고 저는 되게 무디어가지고 뭐 가렵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데 원래 돌아가지고 요쪽이 가려운 거예요. 그래 밤에 자면서 긁어야 돼. 면역력이 떨어지나 싶어가지고 일부러 아침 저녁으로 우리 바디 클렌저 있죠. 바디 클렌저로 샤워를 하고 바디 로션을 바르니까 그 깜짝같이 없어지더라고. 사실 바디 로션을 제가 안 발랐었어요. 안 발랐었는데 가려워가지고 막 긁을 정도였어요, 그게. 그런데 바디 클렌저로 샤워를 하고서 바디 로션을 가지고 몸을 다 바르고 나니까 가려운 게 하나도 없어. 야, 지금 애터미 사업을 지금 7년 이상 하고 지금 느끼고 봅니다, 제가. 바디 로션을 내가 받을 이유가 거의 없었어. 남자들은 그렇잖아, 이래 보면. 왜냐면은 무슨 가렵거나 이런 것도 없고, 뭐 피부가 특히 건조하다 이런 느낌도 없었기 때문에. 갖다 놓고도 별로 안 발랐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바르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접촉 상품을 하고 제품 사용 후기를 많이 수집한다. 이게 답이에요. 여기 우리 보면은 참, 내가 언제 우리 센터도 한번 모신다고 했는데 전지현 사장님 예담에 대해 가지고 많이 지금 강의를 하시잖아. 이런 부분들이 보게 되면은 후기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경험을 많이 모집하는 사람이 제품 제일 잘 팔아요. 그 후기를 필히 적으셔야 돼. 다른 사람들이 제품 설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후기를, 저 사람은 이걸 느꼈구나, 이걸 느꼈구나. 그걸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선수예요. 후기를 많이 수집을 해야 되고, 상대방과 어차피 초공감하는 거는 마찬가지고, 자연스러운 스토리텔링을 할 때, 우리가 이거 설명할 때 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보통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설명을 다 하잖아, 그죠? 하고, 이 삶의 질문으로 집중력을 높인다. 우리가 하면서, 저도 그러잖아요. 하다 못해가지고 요즘도 많이 써먹어요. 전에 듣고 배웠던 거. 화장실에 하수도가 더 더러워요, 변기가 더 더러워요,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그러면 고민을 하죠. 그러면 변기가 더 더러울까요? 칫솔모가 더 더러울까요? 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못한 그 사람들을 하고는, 그런데 칫솔이 더 더럽다고 얘기를 하고, 또 거기다가 그 칫솔이 화장실에 있으면서 내가 오늘 돼지고기를 먹고 가서 양치질을 했어. 그러면 그 칫솔모에 있는 균에다가 영양까지 준 거야. 이렇게 세균 번식을 위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걸. 치약도 그래요. 치약도 저는 제일 먼저 할 때, 사모님은 치약을 어디서 사세요? 그러면
마트에서 사죠. 이래. 치약은 마트에서 사는 막 치약과 약방에서 파는 의약 외품이 있습니다. 벌써 이것부터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우리 모든 것들을, 예? 모든 것들이 버려가지고 지금 저희도 이제 한 10개 품목을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저 파트너 사장님들 지금 만드는 중인데, 만약에 잘 만들게 되면 다음에 와가지고 내가 안내를 해드릴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그러면 그 사람이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어. 자기가 쓰던 치약은 막 치약이라고 내가 정의를 해버렸어. 벌써. 우리는 의학 외품이야. 그 다음부터 설명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한 코를 높여놓고.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러운 스토리텔링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 3의 질문으로 그 사람의 집중력을 높여주고, 비교 설명과 감탄사를 3회 이상 사용한다. 아이고, 좋네.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좋겠다. 얼마나 좋아.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이래 들어가가지고 감탄사를 그 사람한테 그러면서 공감을 할 수 있게끔. 비교 설명이라든가는 아까 설명했듯이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그 다음에 크로징은 이 제품을 안 썼을 때 손해본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크로징은. 그 다음에 제품은 후속 관리에 신경 써야 된다. 이 초고수들을 이렇게 다 한대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고수 수준은 다 가 있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비전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데 아직까지 초고수 수준에서는 여기서 한두 가지가 빠졌을 거야. 요거는 하고 있는데 요거 빠진 게 못되고 요것만 보완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초고수가 되지 않을까. 왜? 다른 데는 참 모르는데 여기 서울 비전 계시는 분들은 전부 고수 수준 이상은 내가 다 돼. 옛날부터 제가 인정을 다 하고 내가 배웠으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요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하고 있지만, 아, 저런 부분들이 내가 놓친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감탄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스토리텔링 기법에. 거의 시간이 다 왔습니다.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물에서 배우는 애터미 사업. 물이 갖는 6가지 덕이죠.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파트너를 이렇게 섬기는 써야 되고, 물은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꾸준히 우리는 가다 사업자를 다시 또 찾고, 옆에 건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요거 좋은 글이 있어서. 구정물까지 받아주는 포용력. 예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융통성이 있어요. 물은 내 가슴 크기의 사업 크기다. 바위도 뚫는 인내와 끈기, 대가지불과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유이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하려고 이 사업을 하죠. 우리는 항상 물 같은 사람이 되려고 배우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니는 잘하느냐, 저 못해요. 근데 지금 배우고 있어요. 배우는 걸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배우자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고, 시간을 너무 이 유튜브에도 이렇게 길게 올라가니까 안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짧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하고 마치겠습니다.